자, 갑자기 문가리와 윤회 해동을 앞두고 김정숙이 옷값이 등장했습니다. 자, 김정숙이 화려하게 옷을 입고 다녔다. 근데 그것이 자기 돈이 아니고 특수활동비였다, 청와대에. 아니면 그것이 누군가의 뇌물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시끄러워지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특수활동비로 산 것보다는 청와대에서 옷을 전담으로 갖다주는 김정숙과 가까운 누군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를 통해서 그것이 외부에서 비용이 지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고발이 된 김정숙 옷값 논란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전개되면 제가 볼 때 이것이 곧바로 문 정권의 턱 밑을 겨누는 칼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값 문제는 계속 앞으로 논란이 될 거고, 자, 이 논란의 끝은 문 정권의 멸망에 일종의 문을 여는 그런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문과 윤이 만나는 날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회사 4곳, 무역보험공사, 에너지공단, 광해광업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공기관 4군데, 이렇게 해서 총 8군데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한 걸 놓고 보면 지금 단지 산업부가 한전사나 발전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이런 이번 정권 들어서 임기가 남았는데도 조기 퇴직시킨 지난 정권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체로 정권이 바뀌면 정부 행정부서의 주요 간부가 장관의 뜻이라면서 좀 물러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은근히 협박하는 전례가 관행화되어 왔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관행화되었지 처벌로는 안 했는데, 문 정권이 지난번에 집권하는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사법 처리를 했습니다. 직권남용 등으로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권력이 바뀔 때 지난 정권이 임명한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문 정권이 깜빵을 보내는 역할을 수행했죠. 자, 그렇다면 문 정권 또한 자기들이 그랬으면 안 되는데 정부 방침이니까 나가라고 버티면 신분을 유지는 하겠지만 회사가 찍히니 회사를 괴롭힐 거니 나갈 수밖에 없다 해서 다들 체념하고 나가고, 또 불만을 표시했지만 다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전을 넘어서서 전체 공공기관의 블랙리스트로 확산될 가능성이 지금 커졌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거하고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부당 지원 후, 그래서 이 웰스토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자, 이 회사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사내 급식 물량을 웰스토리한테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하는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터링 업체고 그 카터링 업체가 계열사들을 큰 것들을 다 맡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회사를 고발했는데, 당시 공정위는 주요 삼성 계열사와 웰스토리가 공정거래에 위반이 됐다고 2,350억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최지성 삼성 미전실 부회장과 이 삼성전자 법인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놔두다가 이제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이 웰스토리에 해준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 등 4개사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021년 6월까지 사내 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 웰스토리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식재료비 마진 보장, 그리고 위탁수수료 인건비 15%의 추가 지급,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를 추가 지급했어요. 그래서 오버 차지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웰스토리가 고수익을 확보하도록 지원을 했고, 자, 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이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인데, 삼성물산이 삼성
생명을 그리고 삼성전자를 각각 서로가 연쇄적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구조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웰스토리가 삼성물산의 주요한 역할을 맡음으로써 이재용 이 승계 부분에서도 관계가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중앙지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사 9에서 15명으로 늘렸는데 초반에는 웰스토리 수사가 중앙지검이 움직이는 걸로 봐서 윤의 뜻과 다르게 문해 중앙지검이 삼성을 뒤지면서 뭔가 알박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고 검찰 조직이 워낙 시류를 파악하는데 빠르니까 이제 윤한테 다 줄을 서고 문한테 등을 돌리는 과정에서 삼성 웰스토리 수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웰스토리 수사가 이재용의 승계를 겨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웰스토리는 계열사 지원을 몰아받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700에서 810억대의 단기 순이익을 냈다는 거예요. 이후 이걸 갖다가 67에서 많게는 1104%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수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에 배당을 했고 삼성물산이 웰스토리에서 받은 배당금 총액이 2758억에 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삼성물산이 배당 확대 정책을 폈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웰스토리의 이익으로 충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웰스토리가 삼성 일가의 현금 조달처 캐시카우 구실을 했다. 그래서 공정위가 비겁하니까 결론을 뚜렷하게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걸 다 암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서 어디까지 수사할 거냐라는 게 문제인데 결국은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 의혹을 넘어서서 삼성물산의 경영권 승계까지 건드릴 거라고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삼성이 또 당분간 굉장히 곤욕을 치르게 생겼다 이래 보인다. 그럼 왜 이렇게 삼성이 곤욕을 치르게 생겼느냐라는 것은 지금 새로 출범하는 정권과 삼성과의 관계가 잘 정리되어 있지만은 또다시 경기를 새로 잡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김정숙 문제는 이게 문 정권이 확 무너지면서 문 정권의 부패와 비리의 이 보편적 케이스로서 김정숙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확산될 수 있어요. 실제로 가장 이 휘발성이 강한 소재가 이런 대통령 부인의 문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게 단지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특수활동비를 안 쓰고 누군가가 옷을 조달했다 이런 문제로 이제 확산될 때는 만약에 말입니다. 그때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 문제가 슬슬 나오는데 저것이 굉장히 현재 수준의 문제 공개한다 공개 못한다 문제를 넘어선 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고 또 삼성에 대한 수사가 결국은 문정권과 삼성의 관계 문정권에서 삼성 수사가 삼바 수사 같은 경우에 삼성바이오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도록 하고 덮게 했다. 이런 문제로까지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리스트 수사, 산업부 수사와 더 별도로 삼성에 대한 수사는 문 정권과 삼성 간의 관계 그리고 또 김정숙의 옷에 대한 문제는 그 제3자의 존재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